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후 1번 김영배 후보님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 1번 김영배입니다. 구청장 할 때도 이제 기후위기 문제나 탄소 중립 관련된 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생존의 문제로 걸려있는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이제 배워나가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취지로 기후 1번이라는 달고 나와봤습니다. 김영배입니다. 열심히 잘 배우겠습니다. 네, 1번이라고 호명할 만큼 대단히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후보님이 생각하는 기후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번 딸기 같은 경우도 하우스를 하는데도 15알이 들어있는 딸기 한 팩이 14,000원 하더라고요. 농작물이 자라는 조건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신선한 과일 먹기 힘들다. 그게 이제 지금 기후위기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바로 징표 아닌가 싶고요. 말씀하시듯이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 국회에서나 정치권에서는 기후위기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대기업 위주의 대량 생산 체제고 산업 시스템이 사실은 석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득권이 공고한 성벽을 이루고 있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유회사랄지 아니면은 대규모 철강회사랄지 뭐 이런 회사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런 법 체계들을 만들어내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이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차분하게 앉아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적 리더십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토론의 정치가 정착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환의 리더십 되게 확 꽂혀 들어오는데 그 중심에 의원님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공급 분산형 생산 공급망의 그리드를 형성시켜 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위원회와 같은 이런 풀뿌리 정당 조직들이 이런 이제 기후 변화를 위한 이 시민 행동을 조직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매우 사실은 중요하다는 점을 저도 작년에 이제 당원총회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수색전환연구소랑 로컬 에너지 랩 이렇게 시민사회가 그 1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 127문항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치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기후에 후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60% 이상의 시민들이 후원하겠다라는 답변을 내셨대요. 네,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인데요. 범국민적 그런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저는 탄소세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법을 만들고 그런 활동을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성북과 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가 있잖아요. 작년에 탄소중립 정치를 풀자라는 그런 이제 토론회를 가졌었는데요.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실천 중에 하나가 이제 비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비건을 실천하고 계신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부터 당장 비건, 그리고 BMW. 그 버스나 메트로나 워크 걸어 다니는 거나 뭐 이런 거 실천하자든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수도 있어서 우리 함께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작년에 많은 당원들이 좀 모여서 기후 아카데미를 했던 게 또 기억에 납니다.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조천호 교수님 오셔서 이제 강의했고 그 다음에 전 대덕구청장이었던 박정현 구청장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거의 한 100명 가까운 분들이 제가 얼굴을 모르는 오신 분들도 한 3분의 1은 됐던 것 같아요.
참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21대 국회의원 하시면서 되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옆에서 지켜보면 어떻게 저희를 다 하실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기도 했는데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또 김영배 의원님이 이 탄소 중립 활동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셨는데도 드러나지가 않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린 뉴딜 위원회를 꾸리고 지금은 이제 탄소 중립 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확대 개편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대책과 녹색 건축물, 녹색 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체계 구상이라든지 녹색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제 많이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그린 뉴딜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녹색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의 대표 발의도 했었고요. 자료 찾아보니까 2022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 친환경 공동체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대책 중에 그 주차장 분리 분양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연구해보자, 시행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딱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후보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기후 대응에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원전이 이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 대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기후 대응의 무능함 때문에 굉장히 당황해하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을 비롯한 세계적 대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 100%로 만들어낸 제품들만 납품받겠다라고 선언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국가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을 수출을 하는데 그게 신재생 에너지로만 납품할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반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그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전을 자꾸 만들겠다고 하면서 수출 기업들은 그럼 어디 가서 그 제품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하고 LG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애국심이 없어서 기업이 떠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시대와 역행하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쓰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대한민국에서 쫓아내고 있는 그런 이제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번 총선도 이런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심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은 그 성북구를 좀 생태 건강 도시 이런 이제 슬로건을 표방하셨는데요. 그 서울이라는 거대한 이 도시에서 세계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게 지금 현재로서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우리가 생태적 삶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게 결국 나의 건강한 삶을 해치고 결국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적인 토대 이런 걸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북구는 숲의 도시가 되면 좋겠다. 성북구가 그 자체로 하나의 국립공원이 되면 좋겠다. 파리 올림픽의 구호가 파리를 체육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파리 시민들이 굉장히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환경이 좋게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파리는 그냥 도시 자체가 하나의 체육공원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고 도시가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도 성북구도 생태적인 삶을 꿈꾸는 도시고 성북천과 정릉천만이 아니라 내 집 바로 안과 밖에 나무와 꽃이 살고 벌과 새가 날아다니고 벌레가 공존하는 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많은 그런 이제 기후 지도자들, 생태 지도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성북갑지역위원회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후보님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시는 후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는데요.
87년 이후로 지금까지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은 이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개헌 시 생태헌법으로의 개헌이나 이런 것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지금 헌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절차와 이제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좀 절차를 고치더라도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있는 조항은 당연히 생태가 우선일 거고요. 제 생각에는 2026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요. 그때 개헌된 내용을 가지고 2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떨까. 그래야 그때 대통령이 생태 민주주의를 더 공약하게 되고 복지국가를 더 공약하게 되고 또 시민들이 훨씬 더 대통령과 함께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27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있습니다. 꼭 22대 국회에 입성하셔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꼭 이겨서 네. 꼭 승리해서 제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